송천고 1학년 올림포스2 1강 오늘 수업을 할게. 일단 이쪽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기준이야. 그 기말이나 2학기 때문에 범위가 좀 늘어날 텐데 처음이라서 가볍게 1강하고 2강만 두 개만 시험 범위였고, 이게 재작년에는 올림포스 1이었고 작년부터 올림포스 2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거고, 이 문제 자체는 책의 구성이 각마다 맨 앞에 기출문제가 하나 나오고 이쪽에 자체 제작 문제 3개에서 4개씩 나와. 4개, 4개. 근데 작년에는 2강에 기출이 빠져서 총 7개 지문만,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나왔고, 여기에서 학교 시험에 5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술형 1개 포함해가지고 객관식이 4개, 주관식이 1개거든. 그러니까 보통 너네가 그 학교 시험에서 한 30개 정도, 뭐 약 읽어다 뭐 한두 개 좀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출제가 되고, 그다음 모의고사 모평에서 출제가 이렇게 세 등분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출제 비중 자체에는 교과서가 제일 높고 한 40%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근데 모평이 아무래도 뭐 한 15개 정도 지문 내고 여기 한 8개 정도 된다면 개수상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면 돼. 골고루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지문 개수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지금 5개 나왔으니까 뭐 객관식만 치면 4개가 나온 거라면, 여기는 뭐 예산 뭐 7개 정도 나왔다 치자고, 7개나 8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개수가 작으니까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모의고사보다는 지문 자체가 원래 2학년 교재로 출간된 거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등급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뭐 원하는 등급이 3등급까지다. 3등급, 여기 3등급이 목표 등급이다 라고 하면 내용 파악하고 해석되고 뭐 단어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지. 뭐 순서 정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1등급이다 라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문법까지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에서 구체적인 출제 계획이 안 나왔잖아. 나오면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그것만 좀 추가해주고 들어가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뭐 이게 길었는데 1번을 볼게.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8개 지문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거의 다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돼. 쉽게 주는 거지. 배제하지 않고 다 내는 거니까. 자, 그럼 1번은 원래 지문이 좋았는데 별표를 하나 다시 추가로 해보고, 왜냐면 얘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고 이 지문 자체는 좋아요. 자, 처음에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그냥 끊고 PPG 요거 과거분사, 어른들한테 둘러싸여진 채로.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연습 문제 문법에 적용이 돼 있거든.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쓰더라도 ing, pp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요거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이지. 얘를 기준으로 얘가 둘러싸여지는 거잖아. 자기가 에워싸는 게 아니라 서라운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업 때 혹시 얘기를 선생님이 깜빡 잊고 못했으면 문제에 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 거기를 보고 이해가 되면 패스인데 안 되면 꼭 물어봐요, 수업 때. 뭐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해줘도 또 뭐 까먹는 경우도 꽤 있어, 니네 스트도.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짓는 형식으로 생각하면 돼. 다시 물어보면 돼, 자꾸자꾸. 하여간 다시, 애들은 어른한테 둘러싸여져서 혼자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걔네들은 be predisposed to는 요 tend to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tend to 부정사.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요게 없어도 똑같아. be disposed to 부정사도 tend to랑 같은 거야. 자기들 자신을 간주하는 경향이 있대. 오형식이지. 끊고 작고 약하고 뭐 할 수 없는 거야. be incapable of 그러잖아. incapable of.
혼자 사는 거를.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어휘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밑줄을 짧게 쳐놨는데 사실 이게 계속 부정적인 어감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뭐 그렇게 봐서 이런 거를 출제를 하려면 있잖아, 쌤들이. 여기 단서가 있잖아. 이걸 다 지우면 돼. 이거 한 단어만 capable이냐, incapable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 이 문제가 번호랑 글의 주제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 출제되어 있는 형태고, 오른쪽에 이건 선생님이 이런 거를 좀 출제 가능성이 이런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 이걸 좀 주의해서 봐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짧은 단어 밑줄 있지, 이건 어휘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보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 반대말이 존재해요. 그 내신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 가능하고, 유의어 가능하고, 그지? 유의어, 비슷한 말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또 문제 출제를 낼 때 비슷한 모양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literally, literary 이런 거 있지. 그런 거에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서 결국은 이게 반대말 같은 거는 그 단어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유의어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연습시켜주는 만들어보는 시험지에다가 대부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따로 수업 시간에 정리를 물론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험지 자체에다 반영을 해놨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저 capable 뭐 incapable 뭐 이런 게 있다 치자고. 그러면 여기가 capable, incapable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원래 책 이거였는데 이건 뭐 알겠지만 지금 얘기해서 이 단어 뜻을 내가 모르겠네. 근데 이것만 모양만 보고 외우고 넘어가야지. 안 된다는 거지. 이 단어 써놓은 거는 다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고 금방 찾잖아. 그것도 귀찮아? 그럼 물어봐. 선생님한테 수업 때 그럼 알려줄 테니까. 다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 안 찾아놨는데 너가 혼자 공부를 이제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손만 들어서 땡이 아니잖아. 공부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 수업 한 번 듣고 거기 복습하는 단계가 있어. 순서대로 쭉쭉쭉 뭐 해석해보고 그다음에 뭐 요약해보고 그다음에 문법 해보고 어법 있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풀어보고 해서 적어도 한 5단계 정도 계속 복습을 할 거거든. 그래서 지문 회독 자체를 최소한 그지? 최소한 10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보려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 다음에 회독할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온 거 중에 정말 머리 좋은 전교 1등 아이 있지? 걔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한 3번 정도 정독하면 된대. 정독이라는 거. 정독의 개념은 천천히 읽는다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읽어보면서 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제 이해 다 하고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 걔는 이렇게 해도 다 기억이 잘 난단다. 그건 이제 특별한 아이잖아. 우리는 평범한 아이들 10번은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선생님이 제시해 준 것만 시험만 제대로 시험 보고 숙제만 다 해도 적어도 8번은 보게 해놨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귀에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잡소리를 많이 하는 건데 일단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한 번 하면 다음부터 이런 게 필요 없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뭐 어휘야. 그럼 여기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뭐 able to leave alone 뭐 이렇게 enable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unable 되겠지. enable 한다. 그지? unable to leave 이렇게 하면 또 동의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딱 unable 밑줄 쳐놓은 거야, 선생님이. 어라, 내가 외운 건 incapable인데 unable 뭐지? 이런 게 이제 유의어가 되는 거잖아. 요런 거 정도까지는 내가 바꿔놓진 않을까도. 요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습을 하다가 내가 이게 좀 궁금하다 하는 거는 또 물어보면 다 얘기를 해줄게. 거기서 뭐, 야, 이거는 좀 아니다. 굳이 이런 건 알 필요 없다. 여기까지는 이게 시험에 출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아마 패스하면 되고, 오, 이거 잘 물어봤다. 이건 알면 좋겠다. 얘기를 추가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요거까지 좀 지나쳐서 내가 뺐는데 이거 아는 거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 지금. 다시 첫 문장이 뭐냐면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어.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한다요. 그지? 요 they는 themselves 같은 사람, 그지? 이것도 뭐 문법 얘기하면 them하면 안 되는 거, 그지?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쓰는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아이들은 they do not trust 믿지 않지 자기들을. 심지어는 those things, those simple tasks, task는 그냥 일이야. 그러한 간단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데 어른들이 믿기에 걔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문법이 하나 나오거든. 요거는 일단은 문법이 가장 좋아요. 우리 관계대명사절에서, 그지? 관계대명사절에서 전치사로 끝나서 불완전하게 되면 그 전치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요 관계대명사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전치사 오브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capable of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of의 시간은 which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either believe 요건 뭐냐면 삽입이지 삽입 빼는 거 즉 관계대명사 옆에다 쓰고 이건 지울 거야 관계대명사나 왔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또 동사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요거는 삽입이다. 그냥 보충 설명 집어넣은 거다. 뭐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거거든 대부분. 그러니까 요거 빼면 돼. 다시 이런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다고 믿는데 애들은 어른들이 믿기에 어떤 일이냐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일이야. 뭐 없이 without mistake and clumsiness 뭐 실수 보통 뭐 모의고사 볼 땐 비슷한 말이려니 하고 넘어가는 건데 뭐 단어 정도 당연히 알겠지 뭐 서툼이야 이게 서투른 것 없이 자 다시 두 번째 문장은 뭐였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서툴어 서툰 거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 자 그래서 이거 일단 줄게 쓰면 돼 돌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내용으로 나눴는데, 물론 이게 한 단락이지만, 우리가 글 자체를, 우리 숙제 준거에서도 밑에 전체 흐름 자체를 요약을 해보도록 유도를 했잖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내용이 크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요 문장 자체가 문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도 중요해. 그 다음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아이들이 자기들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때? 되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모나 어른들이겠지? 어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애들은 못한다라고 해서 인식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야. 성인과 아이 사이에. 네? 성인 대 아이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어. 요게 중요한 얘기야. 인식 차이가 있어.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 양육의 실수가 시작을 한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녹색은 지금 문법으로 해놓은 거고 이 파란색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바로 이 인식 차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뭐가 생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실수, 오류, 문제가 생긴다지. 그래서 at this point에서 이 this point 자체는 이 직전 문장 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 그러니까 요거는 문장 삽입을 선생님이 의미한 거거든. 이렇게 대괄호 쳐놓은 거 있잖아. 가끔 가다 보면. 그지? 요거는 문장 삽입 얘기하는 거고 요거의 추론 근거는 직전 요 디스포인트가 가리킨 요 내용이 되겠지. 흐름도 이렇게 쭉 잡으면 또 그대로 갈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성인 되겠지. 그 요 부분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른이 이제 잘못 인식해서 아이한테 잘못 대하는 거 얘기한단 말이야. demand more. 더 많이 요구해, A한테. 애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그럴 때, 아이디어, 이거 동격이지. 어떤 생각인데, 그들 자신의 helplessness, 무기력함, 무력함이지? 여기까지 형용사고 명사. 아, 난 안 되는데, 이런 무력함, 못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무력함이 그들의 얼굴 안으로 is thrown, 던져진다. 그래서 이거 한글 해석에는 뭐 엄습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이제 직역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그거구나. 그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서 좌절을 맛볼 거 아니니? 그러면 무기력함 자체가 걔네들한테 던져지는 거 아니야. 안 되는구나라는 패배감만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야, 이거 실수가 지금 첫 번째가 구체화돼서 하나 나온 거지. 그 다음이 좀 더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 문장부터 좀 더 구체화. 일부 어른들은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fear 느끼도록 걔네 뭐 자금, 왜소함, 무력함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some others 보통 뭐 일부는 이렇고 열거할 때 대부분 하는 거지 또 others 나오고 열거야 열거 그치 쭉쭉쭉 뭐 여기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게다가 뭐 moreover 또 다른 애들은 뭐 이런 거를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 지문은 뭐 연결사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 다른 성인들은 애를 대한다고. 살아있는 인형으로 애니메이티드 리빙이야 리빙 dolls 리빙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야. 함께 데리고 놀아줄 to be played with.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전치사의 종류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우리 중학교 때는 투부정사가 끝날 때 여기 with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뭐까지 물어보진 않아. 아까 관계대명사 이런 건 중요한데 투부정사에 뭐 이런 걸까지 물어보진 않거든. 투부정사는 오직 요거를 능동수동 있잖아.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왜 투부정사 자체 동사니까 이런 경우에는 꾸밈을 받는 말을 주어처럼 이 투부정사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인형 같은 경우 걔가 노는 게 아니야. 인간하고 함께 놀아지는 거잖아.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으로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른들은 다시 한번 애를 뭐로 취급하냐면 뭐 가치 있는 재산, valuable, 반드시 신중하게 또 BPP, 그지? 뭐 목격 보험을 감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귀한 거 다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전히 또한 또 다른 애들은 계속 열거야. make them feel 아이들 느끼게 만들어 걔네들이 we are so much useless human freight 매우 많이 쓸모없는 인간 화물이다. 뭐 useless, 뭐 valueless 그 비슷한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반대말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뭐 valueless에도 뭐 가치 없는 이런 거잖아. 뭐 이런 느낌이지. 이제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부분은 자녀 양육의 실수가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전체 큰 흐름을 봤을 때 이걸 디테일을 다 이거 생각하고 있기는 조금 어렵잖아. 이런 거 이제 하나 좀 뭉개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가장 그래도 이 안에서는 이 문장 다음에 조금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과다한 요구를 자녀한테 하게 되면 자녀한테 어떤 무력감이라고 하죠. 무력감을 유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른들의 이런 잘못된 태도가 몇 가지가 지금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네 가지겠지? 네 가지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뭔가 양육상의 잘못된 실수, 예시라고 보자. 그지? 예시 네 가지가 나온 그다음 이제 마지막 가보자고. 자, 그래서 a combination of these attitudes on the part of parent other 여기까지지. 콤비네이션 피자, 콤비네이션 조합 합치는 거지. 통합이라고 받았다면은 인티그레이션 이런 말도 돼. 인티그레이션 통합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합쳐진 거야. 위에서 쭉 열거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이것도 순서 같은 거 개념으로 볼 때, 이 these attitude가 뭔가요? 또 구체적으로 attitude가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개 아니야.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이쪽으로 또 가볼까? 요 네 가지 같은, 요런 것들의 조합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부모하고 다른 성인들, 양육자, 케어기버의 이런 조합들이 종종 뭐로 이끌어주니 아이들 하여금 믿도록 이끌어준대. 걔네들이 control over only two things, 오직 두 가지만 통제를 갖고 있다. 즉, 걔네들의 좀 더 나이 든 양육자에 대한 즐거움, 유쾌함, 불쾌함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눈치만 보게 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좋아하네, 우리 엄마가 싫어하네. 되게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자신감, 자존감이 없는 애로 자라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 이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된다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주제 원래 원답 이거잖아. 양육 태도가 자녀한테 무기력함에 미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지는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해놨을까? 뭐 짧게 볼 때 이거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런 그 양육자의 이런 잘못된 그지? 태도들 요런 게 태도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아이들은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고 느끼게 해준대. 두 가지. 하나는 어른들,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에 대한 어떤 성인들이 뭐 즐겁다, 또는 불쾌, 요런 것만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걸로.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거를 미리 이렇게 세 개를 나눠놓은 이유 자체는 이 하나의 글이지만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머릿속으로 좀 더 순서 정리, 내용 정리가 잘 된다는 걸 기준으로 의미 있게 나누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왜냐면 글 순서라는 것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시키지만, 이거 아까 뭐 빼먹었는데 동사는 주어가 콤비네이션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는 조금 예외야. 교과서는 많은 반복을 통해서 뭐 암기 어느 정도 암기도 권장은 해. 왜냐면은 교과서에서 그 서술형이 예상치 않은 파괴문법 외의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능 그 모의고사 지문이라든지 부교재 지문 자체에서는 너네가 서술형을 내도 지금 송천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쓰시오라는 서술형은 안 내거든. 해석이 되면 그 정도만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들이 외워서 공부할 수도 있지. 근데 매우 고통스럽고 그거는 오래 못 가는 방법이니까 꼭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한글 해석을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영어로 접근해도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말이 왜 이렇게 뭐 복잡해. 그러면 한글로. 그리고 좀 더 처음에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만약에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치고 너네한테 전달 잘 해주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잖니?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한번 더 해. 더 단순하게. 이해되니?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 정리할 때. 근데 그걸 자꾸 회독을 하면서 자꾸 그 표현 자체를 줄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딱딱 키워드 3개가 딱딱딱 나오면은 오케이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거 쌤 이거 우리 같이 수업을 했잖아. 너네는 지금 현재 좀 수동적인 자세로 들었기만 하고 그렇구나 한데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해보진 않은 상태거든. 선생님 같이. 나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를 수업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같은 회독을 횟수를 봤을 때 나도 니네만큼이나 사실 이거 최초 준비할 때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문제 만들면서도 몇 번씩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이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거지. 내가 선생님이라서 이게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거 지금 이해했어. 그럼 내가 한번 안 보고서 머릿속으로 그려볼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애들하고 성인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차이의 어떤 능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 중간 부분이 그래서 그 문장이 들어간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자녀 양육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위에 나왔던 어른이 아이를 잘못 대하는 게 뭔가 서너 가지, 지금 정확하게는 뭐 네 가지였었지만, 뭐 서너 가지가 쫙 열거가 된 상태였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두 가지다. 어른을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너네가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쌤도 지금 보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눈 감고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 거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뭐였냐면 결국은 초반에 뭐였어? 자녀의 능력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 그게 자녀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력감이라는 걸 유발한다. 즉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 문장 위치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장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애로 하여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굵게 표시한 문장 있지? 이게 주제문 또는 중요한 문장 되는 거지. 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어. 라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열거가 들어갔지 않냐고. 그지? 열광무하면 일단 무관한 문장 시작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되게 쉽게 가면, 여기다가 갑자기 뭐 좋은 얘기 쓰는 거야. 그게 나쁜 얘기인데,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른, 뭐 아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하고 이런 거 얘기해서 뭐 그런 거 조금 까다롭게 하려면은 뭐 valuable property 이런 단어 하나 끌어다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근데 무관한 문장은 주제에서 요지를 벗어난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여간 뭐 아이 관련된 얘기 좀 다른 얘기를 쓰면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문맥상 따라가는 어휘 요런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밑에 우리 교재에 보면 사실 한번 정리를 해놨다고 첫 지문이면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지? 아까 벌써 인식 차이, 능력 인식 차이. 그래서 자녀의 실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요. 그치? 그 다음에 나 날려버렸지. 능력 이상 요 무기한 초래서 몇 가지가 막 한 네 가지가 있었어. 뭐 화물로 취급한다, 뭐 자산으로 취급한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무기력을 유발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두 가지만 가능하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요거, 요 녹색 해놓은 거 있지? 밑에다 하나 더 해놨어. 보여?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런 간단한 일도. 어른들이 믿기에 요거 삽입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수 있다요. 라고 하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밑줄을 꼭 이렇게 줄 거야. 이걸 출제를 한다면 뭐 1번이야. 예를 들어서. 아싸! 오브 위치였었으니까 틀렸구나. 이러면 안 돼. 그 문장은 꼭 봐야 돼. 뒤에까지 이거 선생님이 치사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 요게. 그지? 요게 that 자체가,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요게 목적어를 해당해서 어른들이 믿기에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단한 예. 이런 식으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 접속사가 빠졌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뭐 이걸 삽입절로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데, 그지? 근데 지금 그건 이제 그 해석상으로 둘 다 가능한 얘기거든. 이거 둘 다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 어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어른들이 믿는이라고 해놨잖아. 그럼 한글 해석을 갖다 맞추면 얘가 명사절, 그 삽입이 아니라 한글 해석에 갖다 맞출게. 한글 해석에 갖다 맞추면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 있지. 이 안에서 주어가 동사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대신 생략된 걸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건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 이해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려면은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요 위에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요 오브 위치로 나오면은 이거를 삽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안 이거 정정할게. 여기가 이제 목적어 대신 빠졌다라고 볼게요. 왜냐면은 아까 썼다 지웠다시피 동격 이 삽입 같은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나 그다음에 완만 삽입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조동사, 동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오브 위치 하게 되면 얘가 관계 부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접속사가 빠졌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 경우로 만약에 오브를 뒤로 보내버렸어. 관계대명사만 날렸어. 이렇게 남겨놨어. 그러면 이거는 그 삽입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케이스에서 삽입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가능은 하다고는 보네.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OVH를 그대로 두면 그러면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시 빠졌다. 이렇게 봐야겠다. 이거는 하여간 뭐 이쪽을 시험을 낼 건 아닌데 하여간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뭐 해석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해석이 약간 좀 차이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 그지? 어른들이 믿기에라고 해석되는 거고 삽입이라면 믿는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거라고 믿는다라는 그렇게 하면 이제 대시 빠진 걸로 한글 해석을 맞추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다고. 오케이? 자, 하여간 그래서 이거 꼭 봐줘라.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이제 이런 거 같아. where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저런 식의 부사 관계 부사로 하기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근데 불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아. 태스크라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그래서 이 종류 자체 있잖아. 관계 부사는 뭐 where라고 when 이렇게까지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고등학생들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잖아.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다. 물론 이제 말도 안 되게 그 태스크면은 이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장소로가 아니라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where로 가겠지. 이걸 뭐 why, when 이렇게 해놓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when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이 질문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거보다는 이제 좀 더 쉽게 갈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미리 문법 문제를 만들어 놨잖아. 이거 have make let이니까 뭐 동원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 자, 요 질문은 좀 쉬워. 근데 작년에 기출이 됐던 거야. 이거는 다 풀고 밑에 한번 문제 볼게. 자, 현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국 전역에 있다. across country 하면은 전역이야. 다 가로질러서라는 뜻이 있어서 across는 countless는 셀 수 없는 거고 반대말은 countable 셀 수 있는 이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겁나 있다는 얘기고 다음 이제 구체화 시킨 거지 상술 대부분은 뭐 우체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조가 되겠지 또 다른 애들은 뭐 병원 슈퍼마켓 뭐 이런 데 있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스테어는 응시하다잖아. 응시 베이컨트는 비어있는 이잖아. 그래서 이게 텅 비게 응시한다는 게 블랭크도 비어있는 공간이잖아. 멍하니 그냥 앞을 쳐다보고 있대. 우리 보통 많이 하지. 밑에 선제도 있어. 블랭클리가. 베이컨트도. 그 블라인들리 하면 이제 눈이 가려 있는 상태라서 맹목적이란 말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있잖아. 이거 이제 문법을 또 하나 얘기해 보면 요거 있지. 이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여기를 쉼표를 주고 many of 사람이니까 whom 이런 식도 항상 가능한 거야. 관계 대명사의 본질은 뭐다? 대명사 접속사예요. 그래서 보통 콤마 관계사절 같은 보충 설명 관계대명사는 항상 이런 등위 접속사 같은 걸로 연결이 많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가 전 번호에서 특히 선생님이 중요한 거 뭐다? 전치사 플러스 뭐 관계대명사 있어요 하면은 이 전치사가 그지 관계사절의 맨 뒤에 또는 관계대명사 앞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거든. 이것도 관계대명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야. 또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으로 중요한 건 뭐였어? 왔대 구분하는 거. 그 정도가 되겠다고. 자, 분명히 these folks, 사람들, 알아. 이거 묶어줘야지. 뭘 알아? 동사의 목적은 됐죠. 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대선. 이건 접속사에 되신 거지. 이 윅스피리언스를 꾸며주는 게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뭘 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이라는 게, 아이들, 그 걸그룹도 있잖아, 그지? 여기 아이들이 한가로운이란 뜻이거든.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상 뭐 그냥 한갈 없이, 할 일 없이 기다리는 게 불쾌하다는 걸 당연히 알겠지. 그지? 왜냐면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앞에도 vacantly가 있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상 이런 거는 중요할 수 있겠지. 역접으로 글의 흐름을 뒤집어요. 예, 그러나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도 그렇지만 하루 지나 몇 해 지나 걔는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 요거지. 개선의 여지 없이 계속 이런 불쾌함을 참으면서 그냥 이거를 용인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거지. 상황에 계속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상황, 멍 때리면서 뭐 없이 가장 작은 의도도 없이, 이건 동격이지. 어떤 의도? 걔네의 마인드, 신경, 정신을 인게이지, 참여시키는. 원래 인게이지는 참여하다, 종사하다, 연루하다잖아.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써서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상황 자체를 개선을 시키고 그러려는 최소한의 의도도 없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다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표시는 안 해놨지만 이것도 뭐 추가로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의 상황은 뭐였어? 저렇게 멍 때리면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불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를 가지진 않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는 해석도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of engaging their mind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제 난 직역으로 풀어줬지만 의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지. 뭔가 개선의 여지 없이 개선의 의지 없이 그지? 그냥 계속 상황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they've conditioned themselves. 자기들 자신을 컨디션, 조건화 시켰다는 게 적응시킨 거야, 적응. adapt. 이렇게 써도 돼. adapt, A to B 하면 A를 B에 적응시키다, 조절시키다 해서 adjust란 말도 가능하다고. 그지? A to B야. 자기들 어디다 적응시켰냐면 만족되는 걸로. 그리고 능수동도 괜찮지?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감정 유발있잖아. 만족되도록 했대. 뭐해?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 얘기할 때 앞에 부분 이걸 도입이라고 하지.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지? 그런데 여기 요 surely 요 부분으로 흐름상 좀 끊어보면 돼. 내용식. 근데 여기는 뭐야? 문제가 있는데 프라블럼이야. 이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없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필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런 게 문제다라고 가거나 해결책 이렇게 해라라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해결책 부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그럼 이게 크게 세 등분 정도 나눠서 크게 보면 내용도 이렇게 세 등분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지.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대. 자, 이것도 되게 순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not instead야. 보통 이런 식이지. 앞에가 부정의 표현이 나온다거나 또는 부정의 어감의 동사 표현이나 이런 거 나오고 이렇지 않다. 대신에 instead, 오히려 rather.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그 앞에 이걸 가지고 맞춰도 괜찮아. 그래서 이 문장 위치 괜찮아. 그렇게 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는 거냐? 뭐 형광펜은 다 해야 되겠지? 여기 이제 이게 주제문이라면 이거 하나니까, 그지? 연결사 이렇게 두 개랑 굵게 표시한 거 주제문 plan ahead. 미리 계획 세워. 그러한 inevitable 불가피한 시간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이지 unavoidable. 피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계획 좀 미리 세워라. 네가 이제 기다리도록 강요될 때 be forced to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강요된다는 얘기잖아. 뭐 be bound to 뭐 이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일단 이 정도만 볼까? be compel 그래 더 봐. 여기를 force 대신에 compelled com C야 C compel impelled 대 be impelled 이 정도까지는 보면 되겠다. be forced to, be bound to, be impelled to, be compelled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꼭 기다려야 되는 상황을 겪어야 된다면 뭐 준비를 좀 다시 말하면 뭐 prepare 준비를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prepare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 할 거리를 가져가라라고 해서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게 주제는 바로 나온 거잖아. 준비되지 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액티브, 적극적, 활동적이 되라. 그지? 대비해서 뭔가 준비해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화시켰지, 이거? 예시. if는 예시잖아. 네가 likely 가능한이고 unlikely 하면 반대말 되는 거지. 가능한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be sure 확실하게 하래. 책 가져가거나 퍼즐 가져가거나 뭐 노트북 같은 거 가져가. 그렇구나. 여기서 이거 봐봐. 그래서 항상 이 예시는 주제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앞에 부분 있잖아. 기다리는 상황. 그치? 이게 요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할 거를 가져가라라는 게 이게 플랜 어헤드 요게 이거잖아. 확실하게 뭔가를 챙겨가라.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지. 그 밑줄 치자니 조금 복잡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 느낌 항상 보충 설명은 주제문하고 그대로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빈칸도 원래 그런 기준으로 빈칸 추론에 대하는 거잖아. 추론 근거를. 자, 그래서 누군가가 lively say 인사치레로 그러니까 요게 작년에는 주석을 달아줬는데 일단 이거는 주석을 안 달아준다. 이거 없앤다고 생각하고 봐야 돼. 그지? 뭐 인사치레로 말하면 미안, 너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 너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 기다려야 되는 거 알고 갔잖아. 그러니까 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겠지. 난 기다리는 거 아니었는데, 뭐 나는 지금 뭐 책 읽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고. 자, 한번 풀어보자고. 이거를 또 작년에는 이거 좀 많이 틀렸지? 하미추론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를 선지를 이렇게 줬어요. 한번 풀어보자. 한번 볼까? 자, 요거 우리 의미는 알지? 이게 지금 내가 기다리는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Trying to be alert. alert는 경계하느냐, 경계하는. 경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래. 뭐에? 이런 블랭클리 멍하니 기다리는 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야, 이게 무슨 위험한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경계 노노. 그 다음에 이것도 오답으로 이거 되게 괜찮게 만든 거거든? 원래 선택지 주제에 사용됐던 말이 좀비였잖아. 근데 인텔리전트 좀비가 되라. 이게 인텔리전트는 스마트야. 스마트한 좀비가 되라. 게임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만약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스마트한 좀비가 되라. 라고 뭐 맞나?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걸 준 거 아니야. 그 좀비란 개념은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걸 얘기한다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being aware로 뭐 알고 있다지? 인식하다 그냥 알다요. 약간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나 알고 있었거든? 준비가 마음에 돼 있었거든? 가능해요. 그지? 3번은 허락해라 너 자신한테 who be lost in the cloud. be in the cloud는 구름 안에 있다는 게 막 딴 생각, 공상, 몽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be lost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제 몽상을 잔뜩 해서 그 안에서 정신이 빠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불평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네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자, 그래서 3번인 걸로.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걸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올해는 요거 문장 삽입 요 원래 표시해놓은 문장 외에 요 옛 들어가는 항상 연결사가 있는 문장은 연결사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조금 그렇긴 한데 역접 계통이 두 개되니까 연결사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여기 비워놓고
보통 순접하나 역접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학교 내에서는 뭐 그런 걸 또 따지진 않아서 역접 연결사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리고 연결사 문장은 순서 무조건 기본이야. 글 순서랑 같이 가는 거지. 사실 그것도 가능하잖아. 크게 세 등분 나눈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흐름을 잡으면 되겠고 빈칸 추론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제문 흉곽편한 거에 밑줄줄 길게 가 있는 부분이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데 짧게 가 있는 거는 요거는 어휘고 요건 왜 해놨어요? 요거 작년 기출이라서 이제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좋아.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별표 하나 더 해놨고 작년에 안 나온 건 좀 더 신경을 더 쓰면서 보자고. 이거는 예전에 니네 학교에서는 이 책을 했었던 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 졸업생들이 2학년 때 했었거든. 몇 년 전이야. 그랬는데 두 번째 쓴 거야. 작년에.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쓰는 거야. 이 책 자체로는. 그때는 이게 나왔었단 말이야. 니네한테 뭐 한 5년 선배 되는 거지. 꽤 오래됐네. 자, 그 다음에 볼게. 일단 요게 이제 대조라는 거지. 물건하고는 달리, 상품하고는 달리 서비스들은 저장이 될 수 없다. 아까 좀 전에 본 거 나오네. 그지? instead. 대신에야, 보통 rather. 그 대신에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동시 발생, simultaneously. at once라고도 하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지? 서비스고 걔네들은 이거는 뭐 형광펜을 해볼게 일단.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사실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렇게 수업해 주는 거 자체도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껴뒀다가 나중에 먹고 이런 개념은 이건 가능하겠네.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그에 빠졌지.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 밑에 나와. 뭐 호텔 예약 같은 거 있잖아. 그날이 지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 자, 그래서 회사들인데 provide service,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은 must maintain enough capacity. 충분한 수용 능력, capacity는 능력도 되고 그냥 수용 능력도 되거든. 수용 능력, 용량을 유지해야 된대. To meet peak demand period. 이게 이제 피크가 정점이니까 극성수기, 성수기지. 성수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meet은 충족시키다, fulfill. 만족시키다, satisfy.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meet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보통 식당, 뭐 호텔 이런 게 가장 바쁜 시간을 기준으로 테이블 수나 방 수를 만들지 그냥 한가운데로 하면 절대 못 받잖아. 그지? 그래서 뭐 가동률 이런 말 쓴단 말이야. 호텔 같은데 방 얼마나 돌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 맞추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직면할 거야. 이런 고객의 물리적인 일처리 지연의 백로그 밑에 있어. 일처리 어떤 지연. 그렇지. 자꾸 밀려 있으니까 고객도 불평하고 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항공여행 나온다고 항공여행의 사례에서는 네가 if you fly 비행기를 타요. during peak period 성수기 동안에 그럼 꽉 차서 가잖아. 그지? 너는 you will join a queue of fellow passengers. queue라는 게 QUE, U이지? 이게 라인이야, 선. 줄 얘기하는 거야, 줄. 줄에 참여하게 될 거래. 동료 승객들.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애냐면, 부사지 기다리는 거야. 줄 서서. 그러니까 중복이 싫으니까 다른 말 쓴 거지. 짐 붙이려고 to check their luggage. 그지? 우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극성수기에 안 가고, 나는 한가할 때만 갔는데요? 그러면 그치, 널널한 거지. 근데 극성수기에는 항상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런 일의 미처리분을 reduce, 감소시키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decrease, reduce, 대부분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서비스 뭔가 배달 시스템, 전달 시스템이란 거는, 그래, reservation, 예약이나 어포인먼트 약속이잖아. 그래서 뭐 예약 같은 거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숫자를 정해놔서 문제 해결을 한다요.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징, 생산과 소비가 동시 발생. 자, 그래서 그런 속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은
성수기 기준으로 수용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될 수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약이나 뭐 이런 것 따위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그 얘기였어. 별 얘기는 없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 문장도 형광펜 해볼게. 서비스는 time perishable하대. 원래 perish라는 게 소멸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동사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형광펜 한 부분 얘가 형용사야, 형용사. 그래서 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요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time bound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 perishable은 time perishable은 time bound,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 동의어로 보면 돼. 그래서 원래 선지 자체도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쓰지 않는 게 원칙 아니냐고.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린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랑 소재가 사실 약간 달라졌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의 속성. 첫 번째는 뭐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연결사를 열거, 첨가나 부연의 연결사를 줄 수 있지. 이거 하나 뭐 지금 써줄게. 꼭 외워. 여기서 꼭 나온다기보다는 항상 많이 사용되는 거. 열거의 연결사, 게다가라는 거 있잖아. moreover, furthermore. 이건 진짜 중요해. 많이 나오니까. 연결사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What is more? besides, also도 이 기능 제대로 수행해요.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열거 연결사 요 정도라도 기본으로 꼭 챙겨보면 요 정도에서 뭐 선택지들 학교에 사용하는 것에서 크게 빠져나갈 일은 없을 거란 거고. 자, 여기서 열거는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 뭐 성인들의 아이에 대한 양육자세 그 잘못된 거 여기까지 한 4가지 열거했잖아. 즉 앞에가 긍정이 나오면 뒤도 긍정으로 같은 계통이 나와야 돼. 부정이 나오면 게다가 또 안 좋다. 부정으로. 이게 긍정에서 부정이나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면 열거가 안 돼. 역접계통, however, yet, still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 그지? 비교해볼까? 역접, 대조나 역접계통. 이 흐름이 바뀌는 거는 당연히 however, 그다음 yet, still 이런 것부터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는 거잖아. 역접. 오케이? 그러니까 버시어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도 꼭 기억해줘야 돼. 물론 이런 거 말고 대조로서도 역접계통이 on the other hand라는 것도 역접계통이고 뭐 in contrast, by contrast 이것도 이제 대조지만 이것도 역접인 건 맞으니까 이거 다 같은 계통이라 해서 외워나 연결사 이거 진짜 큰 의미가 있거든 얘네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게다가 이런 말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time perishable 속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예시야. 그지? 극장의 빈 좌석, 호텔방의 빈 방, 뭐 이거는 결코 다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Never be available again. 그 특정 연극을 위해서. 극장은 연극 아니야? Particular play 또는 그 특정한 밤. 이제 호텔방이니까. 그치? 그날 지나면은 끝이잖아. 그래서 which demonstrate 그것은 demonstrate 증명한다, 나타낸다. 왜 서비스가 cannot be inventoried and stored for later use 나중 사용을 위해서 저장이 될 수가 없는지. 원래 인벤토리도 저장 재고 목록이란 말이에요. 재고화되고 저장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고 여기에서 콤마 위치는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거 앞문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나누면은 and it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괜찮지? 나중에 다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그날 지나면 끝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냐? 어젯밤 호텔밤 또 쓸 수 있나요? 어제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서비스는 cannot be transferred or reused. 그래. 뭔가 전이될 수 없고 재사용될 수 없는 거지. 원래 transfer가 전송, 이송, 뭐 옮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날로 옮겨질 수 없고 지금 그 얘기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재사용될 수도 없고 not 것이지? 그럼 뭐냐? 서비스는 반드시 must be sold directly to a customer. 원래 direct는 직접적이라는 게 여기서 맥락상 즉시라는 immediately로 이해하면 돼. 소비자한테 즉시 판매가 be sold 되어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없어지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는 동시에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지? 동시에 발생을 생산과 이 소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수용 능력, 최대치의 수용 능력이라는 거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게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이해되니?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서 뭐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그지? 그래서 여기에 저장 불가능하고 동시 발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최대한 수용, 뭐, 충족 능력. 그래서 시간 지나면, 그래서 즉시 판매. 이렇게 된 거지. 즉시 판매, 시간 지나면 소멸. 그 다음, 저장 불가. 이게 동시, 생산과 소비가 동시 발생. 그지? 그래서 최대 수요기간 충족시킬 능력. 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글 전개 방식 자체가 주제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열거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요. 요거 한 가지랑 두 가지랑. 그래서 이건 다 전체적으로 다 열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포괄적인 내용을 주고 구체적인 보충 설명 예시를 들어 줬지만 무관한 문장이 일단 괜찮다요. 무관한. 그 다음에 문맥은 당연히 따라가는 건 기본인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고, 얘는 그래서 작년에 그 서술형으로 얘기를 내가 많이 했었거든. 왜냐면 서술형 문제 중에서 뭐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열거가 처리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쓰라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글로 쓰냐 영어로 쓰냐 그냥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한글로 알면 영어는 그냥 문장 그대로 찾아 베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얘는 내용 파악을 저렇게 무관한 문장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겠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볼게. 자, 요게 이제 그 서술형으로 작년에 기출됐던 거라. 그지? 자, 일반적으로 포괄적 진술, 주제문, 결과의 이밸루에이션 평가는 결과라는 걸 한번 동의어로 한번 볼게. 이밸루에이션 결과가 아니라 좀 평가, 이밸루에이션. 동사로 볼게. estimate이라는 게 추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림짐작지. 동사로는 평가하다. 그래서 과대평가가 overestimate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evaluate은 기본이 되겠지. 그 다음에 appraise란 말이 있어. appraise. 이것도 평가하다야. 그 다음에 rate 있잖아. 이것도 동사로는 평가하다. 평가하다라는 말은 평가를 참 많이 해. 지문에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 평가다라는 말은 항상 기본으로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뭐 evaluation 같은 경우는 명사는 appreciation, estimation 이런 거 뭐 가능할 수 있겠다. rate는 따로 명사가 존재하진 않아. 결과 평가는 can be less subjective. 요게 또 나름 의미 맞지? less요.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 반대말은 뭐니? objective, 객관적인 거지. 덜 주관적이다. 그러면은 좀 더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로 봐도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할 때 뭘로 바꿔? 근데 뒤에를 옵젝티브로 바꿔. 그럼 맞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레스를 외웠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문장 전체는 다 봐야 돼. 다른 종류의 퍼포먼스 측정이지? 매주만 측정보다. 그지?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다. 좀 덜 주관적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회사 같은데 업무 고과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당신은 작년에 이런 실적을 냈으니까 올해 연봉 협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거거든. 선생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사내 초년생이 28살인가 뭐 그때 회사를 다녔었거든. 그때 그런 게 있었어. 작년도 그 실적 있잖아.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기여한 거. 그러니까 업무 인사 고과 평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승진 그 대상에서 그 평사원에서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대리 정도 되겠지. 지금 슈퍼바이저 이런 거였는데 이게 있고 나는 이건 당연히 좋았거든.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뭐든지.
근데 이런 게 있어서 그 person이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게 있어. 이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지? 그럼 이거는 이 인사고과는 누가 주냐면 내 바로 위에는 직속 상사가 매기는 거거든? 이해되니? 이게 내가 점수가 좀 안 좋았어. 그래 떨어졌다. 나랑 궁이란 인물이 선상에 둘이 이제 경쟁을 벌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실적도 좋고 뭐 지각 이런 거 절대 없는데 평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나를 누르고 올라간 사람은 실적도 나보다 많이 떨어지고 휴각도 종종 하고 별로야. 그 사람들 팀원들 그닥 좋아하지 않아. 물론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피곤해. 같이 일하기가. 그지? 그런데 얘가 대인관계 점수가 좋게 나온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업무 끝나고 직속 상사랑 많이 놀러 다니는 거, 걔 비위를 맞아.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게 되게 안 맞았거든. 내가 회사를 놀러 간 게 아니거든. 내 취미에 맞지 않게 막 비비면서. 그치. 나는 뭐, 목적 있고, 그 조직에서 승진해서 뭐 뭔가 달성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겠는데, 사회는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물론 최소한 실력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가 조직에서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뭐 튀는 거 모난돌이 정 만든다 이거잖아. 그거 되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나는 안 맞아가지고 때려치고 나왔어. 궁극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학원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좋은데 다른 거를 들이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근데 뭐 여기에 나온 문제점이 나한테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는 봐. 갑자기 엉뚱한 얘기 잠깐 했어.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들어 이 measuring result 이 측정하는 결과, 측정한 결과를 되게 인정할 수 있게 하겠지. 직원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이거 A and B alike는 both A and B야. 둘 다야. 그렇지. 평가를 받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둘 다한테 수용 가능하게 한다고 되게. 왜냐면은 딱 수치화 될 거니까 결과라고 하는 걸로 평가하는 게. 그러면은 마치 이건 똑같은 거가 우리가 객관식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 시험을 볼 때. 주관식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표현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딱 정해놓는 거 아니냐고? 좋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지. 결국은 얘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괜찮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result oriented performance, 결과 지향적인 퍼포먼스 같은 얘기야. 이 성과 측정, 즉 평가라는 거는 오케이 추가 나오는 거지. 게다가 상대적으로 쉽기도 해요. 조직의 목표하고 링크 연결짓기가 associate, 링크, relate 하기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가 여기까지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잖아. 우리 조직의 올해 목표가 100억 목표 달성인데 우리 팀이 그중에서 뭐 50억을 달성했다. 딱 좋잖아. 평가. 니네가 회사에 50% 기여했어. 이 느낌이라고. 자, 그런데 역접이니까 앞에는 지금 다 뭐야? 좋다, 좋다라는 게 두 가지가 열거된 상황이야. 그럼 역접 나왔으니까 당연히 흐름은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부정으로 뒤집어졌고 그 뒤집히는 선두 문장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자, 근데 결과를 측정을 하는 건 이거 지저분할까 뭐 지우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뭐 이거 주제는 뻔한 거니까 이거 하나 정도 한거 배려놓지 뭐. 타당성, 밸리더티 문제가 있대. 밸리드가 타당한, 유효한이고 명사가 된 거지.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냐면 because가 나와 있지.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대. by circumstance, 상황,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 개인의 성과를 초월하는 환경, 성과를 넘어서는 환경의 결과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게 보통 이걸로 많이 가장 쓰이는 사례가 그거라고. 작년 대비로 올해 성과를 가지고 세일즈맨, 그 판매원이 평가를 받는다 쳐. 그 판매 1등은 작년에 100개를 받고, 뭐 못한 애는 50개를 팔았다 쳐. 근데 올해는 얘 100개 팔았던 애가 10개 팔아요. 얘는 뭐 1개 팔아. 그러면은, 1개는 좀 그런가? 1개는 좀 그렇지. 뭐 5개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5개고 얘는 마이너스 90개니까 얘가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원인에 뭐가 있냐면 최악의 불경기가 있었던 거야.
개인의 능력하고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상황 변화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것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휘도 괜찮아. 이런 거 beyond라는 건 반대말이 within이란 말이 존재하니까 그 내 범위 내에 있는 거냐 올라가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벌써 10거 딱 느낌 나왔지? 만약 조직이 측정 오직 최종 결과만 한다면 그 조직은 실패할 거래, fail. 중요한 어스펙 측면을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측정을 못 한다는 얘기지. 이 don't measure야. 성과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근데 그 성과의 중요한 측면은 요 대시 가리키는 건 어스펙트 얘기하겠지, 선행사가. 그 결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시를 보면 돼. 자, 만약에 개인이 오직 그 성과의 어스펙 측면만 집중을 해, 측정되는 것만, 그럼 걔네들은 다른 요소는 neglect, 무시를 하겠지. dismiss, disregard. 다른 중요한 significant, 기술,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이것도 측면인가, 이거 어스펙트야. 그지? 다른 측면들을 무시한다는 거래. 예를 들어서 이게 뭐에 대한 예시냐? 측정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만약 조직이 오직 생산성, productivity만 측정을 한다면 앞에 부분 한 시간에 몇 개를 만드냐 이런 거야. 그럼 직원은 나머지 안 중요한 거 뭘 무시할 거냐면 여기 무시한다는 얘기지. not concerned with 이렇게 be concerned with 뭔가 신경 쓰다 관심을 갖다야. 고객 서비스 측정 안 되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래. 무시한다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럼 서비스는 개판되는 거지. 파는 것만 꿀꿀 세요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던져 막 물건 팔 때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그 결과하고 직접 무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게 무관한 어떤 유의미한 측면은 측정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는 얘기지. 게다가 finally란 말을 줬지만 이거 자체도 뭐 게다가 뭘 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지?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은 가이던스,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How to improve,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이것도 괜찮긴 한 것 같거든. 그치? 개선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노노. 무슨 얘기냐면 또 예시야. 야구 선수가 이제 슬럼프에 빠져서 히링 슬럼프가 그랬을 때 걔들한테 걔네 결과가 너 일할 부푼이야 되게 낮아라고만 말하는 거는 걔네 그 어떤 타율을 개선시키지는 못하는 거잖아. 개선책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얘는 결과 중심 성과의 어두운 면들이라고 원래 정답은 있었지만 이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야. 결과 지향적인 성과 평가의 장단점이라고 해도 돼. 장단점. 장점 두 개 있었잖아. 위에. 그지? 그 다음에 단점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중심으로 풀었지만 선지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 항상. 장단점은 단점 중심으로 해도 답이 되고 장단점 다 포괄해도 답이 돼.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가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점 해놓고 단점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필자의 주장이 들어와. 그래서 결과 중심 평가는 궁극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에는 안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단점이 너무나 확실해. 장점은 빼야 되겠지. 근데 여기는 그냥 열거만 해놓고 끝났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는 것도 가능은 하다. 개념상. 자, 그래서 주제를 여기서 표시해놓고 여기 장점 여기 두 개를 해놓고 단점이 세 개가 되는 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형광펜을 한번 쉽게 보기 위해서 하자고. 얘는 덜 주관적,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조직의 목표에 연결 쉬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이건 좀 기르네. 이걸로 가자, 그지? 무시한다, 다른 측면. 요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지? 다른 유의미한 측면, 그지? 요거 다른 유의미한 측면, 요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에 개선책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않는다. 뭐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이거 다 종합을 해야 되는 거 주제문 없는 구조니까.
여기까지는 됐니? 자, 그래서 작년에 기출이 됐지만 얘는 뭐 여전히 괜찮아요. 뭐 서술형이었단 말이야. 이거 쓰는 거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장점 2개, 뭐 단점 3개, 뭐 이런 식으로 써라 얘기하는 거야. 준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그 가장 좋은 거는 이거긴 해. 일단 어휘어 여기서는. 이제 맥락이 쫙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사도 괜찮긴 해요. 연결사도. 왜냐면은 연결사는 역접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순접 계통으로 이것조차도 파이널리를 게다가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순서는 좀 그래. 윤장 삽입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있었는데 1번은 무조건 하고 해볼 때 첫 번째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파이널리라는 말을 안 쓰고 게다가라고 쓰면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순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지. 이해되겠지? 이게 게다가로 바꾸면 이게 먼저 와야 되고 그러면 순서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런데 순서가 유의미한 거는 여기에 이게 하나 있단 말이야, 예시.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두 문장 위치만 생각하면 되겠다. 연결사도 이 두 개 중심, 나머지는 첨가 부연이 되는 거지. 아까 열거의 연결사, however, 게다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문장 위치 2개, 연결사에서 요 2가지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문장 삽입점 이렇게 3가지 중심으로. 그러면 작년 문제를 한번 볼게. 이건 이제 뭐 요약문 해놓은 거 내가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이요. 결과 중 단점이 3가지 쓰는 2개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영어 문장, 작년에 출제 가이드라인이 한글로 쓰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거든. 영어도 단답이냐, 문장 형태, 서술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겠다. 근데 작년에 영어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쓴 게 작년 지침이었다. 12개 단어, 완전한 문장, 오류가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색깔로 뭐 좀 지저분하지만 어, 요거를 보면은 단점을 12개로 하라는 거잖아. 그치? 요걸로, 요 부분 되겠지? 결과 중심 평가라고 하는 거를 요 주어만 뭐 결과 중심 평가라는 말로 바꿨다 치고 개수가 맞나 볼까? 12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어니까 3단어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요 3단어 되지. Result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 그럼 딱 12단어 되는 거잖아.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해되지? May be affected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12단어가 되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기르네. 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너무 길구나. 그러면은 여기 길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지, 문장으로.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되겠지? 그치?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중요한 다른 스킬이나 비해버는 무시한다요. 그래서 요게 관계사절을 요렇게 뭐 연결을 하면 개수가 맞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그래도 안 되네. 이거 좀 그렇구나. 그러면은 포기한 거지. 그래서 2개를 선생님이 쓰라고 했나 보다. 이거 개수가. 그럼 마지막 거 하면 될까? 그지? 아까 이거 3단어 했어? 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딱 맞지? 그래서 이거 2개를 보통 애들이 썼던 것 같으네. 그 개수 때문에.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만들면 되긴 하거든? 그치? 중요한 측면인데 이렇게 돼서 말을 만들면 되긴 하는데 만들면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굳이 똑같이 베껴 쓰면 되는데. 그럼 얘는 쓰려면은 요걸 안 쓰고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요한 측면들, 뭐 다른 이거 뭐 어덜 이런 말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것도 쓰기 좀 부담을 느낄걸? 그럼 3단어였잖아, 주어가? 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되잖아. 이거 하나 써도 12개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애들이 고민될 거라고. 확실한 거 2개 쓰면 되는 거야. 선생님도 그거 고려해서 시험을 낸 거니까. 근데 올해는 이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얘기한 거 기준으로 보면 되겠다고. 자, 첫 시간이 겁나 길었는데 2강은 되게 빠를 거야. 자, 오늘까지 수고했어.